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금의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과거의 우리 인류는 현재 사회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이상희 윤시영님의 인류의 기원입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인류의 기원,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선 이 책의 저자 이상희 교수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인류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에게 인류 진화의 역사를 쉽고 재미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네. 책을 읽는 내내 흥미로운 얘기들이 가득 있어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머리 큰 아기 엄마는 괴로워입니다. 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요. 새끼의 머리 크기가 어미의 산도보다 크지 않아서 산도를 통해 새끼를 낳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인간과 흡사한 원숭이조차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네. 아기를 낳을 때 중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산도에 막 들어간 태아의 얼굴은요. 자연스럽게 엄마의 몸 앞쪽을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쪼그린 상태의 엄마 원숭이는요. 팔을 뻗어 새끼의 나머지 몸이 빠져나오도록 돕고요. 새끼가 몸 밖으로 다 나오면 그대로 품으로 가져앉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세상에 처음 나온 새끼는 이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품에 안겨 젖을 빤다고 합니다. 그거 참 신비롭군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출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묘사했습니까? 네, 저자에 의하면요. 인간의 출산은요. 다른 영장류의 출산과 말 그대로 180도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인간 출산의 진화에 대한 연구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인류학과 카렌 로젠버그 교수에 의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태아는요. 머리 뒤통수부터 산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른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산도에 진입할 때 태아의 얼굴은 엄마의 얼굴 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태어날 때 엄마의 얼굴을 향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산도가 좁아서요. 태아는 머리의 모양을 산도의 모양에 맞추기 위해 다시 한번 더 비틉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나온 갓난아기의 얼굴은요. 처음과는 180도 달라져 엄마의 뒤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즉, 갓 태어난 새끼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을 향하는 원숭이와는 반대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따라서 이 경우 아기를 낳는 여자는 원숭이의 엄마처럼 팔을 뻗쳐 스스로 신생아를 빼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섣불리 아기를 빼냈다가는요. 아기의 목이 뒤로 꺾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은 뒤 엄마에게 건네줘야 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출산 현장에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군요. 같은 영장류인데 이렇게 180도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암컷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인간의 출산은 그렇게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이 과정을 함께해온 이들은요, 대개는 여자의 어머니거나 여자 형제이거나 다 큰 딸이거나 또는 같은 집단에 사는 경험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네. 그들은 진통 과정을 함께하고 마지막에 아기를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며 아기가 태어날 때 목이 꺾이지 않도록 잘 받아서 엄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와 시간을 함께 보내느라 엄마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이런저런 마무리를 대신해 줍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동물인 셈인 것입니다. 아, 어쩜 이렇게 신비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자, 이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너와 나를 잇는 끈 협력입니다. 네. 2012년에 미국 동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명에 가까운 유치원생과 선생님이 희생되었는데요. 네. 참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범인에게 몸을 던져 총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교장 선생님, 담당 반의 어린아이들을 벽장 속에 숨기고 범인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선생님, 아예 범인에게 돌진한 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범인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자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는 핏줄로 연결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거대하다고 합니다. 원숭이처럼 피를 나는 집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네. 피를 나눠주기도 하고 재산이나 음식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장기를 기증하기도 하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익명을 고집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요. 자연의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러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네, 저자에 의하면요. 멸종한 인류의 친척 네안데르탈인에게 이런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20세기 초 프랑스의 라샤펠 오생에서는요. 이상한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화석은요. 뼈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원래 자세가 구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현생 인류처럼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덜 떨어진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구부정해서 네안데르탈인이 지금의 현생 인류보다는 덜 진화된 것으로 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생 인류처럼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모습에 또한 턱이 튀어나오고 입이 쑥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역시 네안데르탈인이 원래 입이 쑥 들어간 얼굴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 이 화석에서 뼈가 구부러져 있는 것은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즉 자세가 원래 구부정한 게 아니었으며 네. 관절염의 원인은 노령이었다고 합니다. 또 입이 쏙 들어가 있는 것은 단지 화석의 주인공이 이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라샤펠 오생 화석은요. 이가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특히 어금니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원래 죽은 다음에 이가 빠지거나 죽기 직전에 빠지면 화석의 이가 빠진 자리는 그대로 구멍으로 남습니다. 반면 이가 빠진 다음에도 계속 살았다면 빠진 자리는 메워지고 잇몸뼈가 자라 반들반들해집니다. 라샤펠 화석은요 후자였다고 하는데요. 구멍은 막히고 잇몸뼈가 닳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를 종합하면 네. 화석의 주인공은 노령으로 관절염을 앓고 어금니가 모두 빠진 뒤에도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의 화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도 빠지고 관절염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네안데르탈인 노인이 어떻게 빙하기에 눈도 핀 산골짜기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어쩌다 구해도 잘 먹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네. 인류학자들의 결론은요. 주위에 도움이 없었다면 라샤펠 오생 화석의 주인공은요. 생존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다른 동물은 지니지 못하는 능력, 바로 보편적인 협력과 이타심을 가졌다는 건데요. 남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능력, 생판 모르는 남과도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하는 능력, 개인으로 살 수 없는 이웃과 부족한 힘이나마 나누는 능력,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나누는 능력, 이것이 인류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한 능력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는데요. 사람이 왜 사람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저는 그저 책에서 배울 때 네안데르탈인이 구부정한 것은
오래전에 아득한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 원숭이에서 점점 진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네네. 했는데 이 해석을 듣고 나니까 우리 인류는 사회적인 동물의 기본에 동물이 갖지 못하는 협력과 이타심? 그걸 가진 네, 동물이라는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상희 윤시영 님이 함께 지으신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인류가 어떻게 앞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인디안 원주민 속담 중에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인류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책을 안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오늘도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